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김순환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봉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제왕 의례로는 춘추, 향사, 상막내, 정할례가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제왕 의례로는 고유례, 이한제, 환한제, 위한제, 예성제, 알묘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춘추 향사는 제왕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할례가 있습니다. 정할례는 보통 정월 1월 4일입니다. 초 4일에 원장과 제유사 및 그 향 중에 여러 유림들이 입원해서 5일 또는 새벽 해뜰 무렵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상막내인데요. 상막내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입니다. 향할례 또는 상망알묘례라고도 하고요. 상망봉심례라고도 합니다. 비정기적인 제왕 의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기적인 제왕 의례는 서원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봉행하는 의례입니다. 서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건하거나 중건하거나 부득이 위패를 이렇게 옮기고 새로 봉안하는 절차를 거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이한제를 올리고요. 다시 위패가 돌아올 때는 환한제라는 것을 봉행합니다. 그리고 위패로 새로 제작을 해서 봉안할 때도 예성제라는 것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예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사액을 받았을 때 거행하는 사행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고유례를 올리거나 고유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의 학문활동은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방법은 독서와 강해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비정기적인 학문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비정기적으로는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요, 이렇습니다. 제왕 의례와 관련된 그 학문활동을 되새기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춘추 향사 때 제관들이 다 모여서 서원 원규나 잠언을 이렇게 경독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향사를 봉행할 때는 소원례, 아언례, 종언례 이렇게 행하고 난 후에는 보동곡을 성독하는 그 절차도 있습니다. 도산서원도 정할례나 이 춘추 향사 때 강당에 모여서 태계 선생의 도산 12곡을 노래한다라든가 춘추 향사 때는 백록동규를 이렇게 독약을 한다든가 그리고 태계 선생의 그 향약이라든가 그리고 남편여시 향약을 독약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피람서원 같은 경우에 이 상망봉심례를 올리기 전에도 제관들이 학교를 낭독하거나 또 매년 5월이 되면 하서추모 글짓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학생은 향사 봉행 때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백록동규를 독약을 한다든가 태계 선생의 향약을 같이 독약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시간의 변경입니다. 시간의 변경이라든가 재물, 물목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도 조금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바로 시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고유라는 어떤 그런 의례를 통해서 시행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서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논의를 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이 제왕 의례에서 보이는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제왕 의례가 한국 서원처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서원 향사는 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 체계의 작동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례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 체계의 구현으로서의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원 향사를 통해서 원생들은 유학의 가치 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러한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성리학이 조선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로 확산되는 데 기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래 보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시민이 재앙의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거는 각 서원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래 보존의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의뢰 이 보존과 전승 그리고 지속을 위한 과제는 무형유산 지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본연의 서원 재앙 의뢰를 복원되어야 된다. 그 복원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또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원 재앙 의뢰는 현재 재앙 의뢰를 보존하고 전승되고 있는 모든 서원의 모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재앙 의뢰를 보존하고 전승할 후계자가 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것은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앙 의뢰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또 일반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도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재앙 의뢰에 참여하는 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재앙 의뢰를 복원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재앙 의뢰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앙 의뢰 이 자료를 좀 쉽도록 한글로 좀 구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구격본을 간행을 해서 보급하면 좋겠다. 그러면 재앙 의뢰 그 후계자 양성하는데 또 교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강학 기능을 다시 복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